포토샵 CC 2021년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은 미국의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는 스캐너로 불러들인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많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미지 편집 분야의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 포토샵 관련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먼저 머릿속 상상 실현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 편집, 합성, 디지털 페인팅,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모두 포토샵에서 가능합니다. 데스크탑과 아이패드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강력한 AI를 통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변형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신 릴리즈를 통해 포토샵은 더 빠르고 스마트하고 간편합니다. 자, 리터칭 교체, 리믹스로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고요. 인물은 돋보이게, 표정은 풍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클릭으로 하늘을 바꾸고 불필요한 개체를 제거하거나 리터칭, 색상 변경,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마법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강력한 편집 툴과 스마트 기능으로 밋밋한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선택, 간편한 마스크 적용, 거의 무제한으로 추가 가능한 레이어를 통해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작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설치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구매하기 버튼이 있죠. 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은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죠. 자, 구매에 관련된 이 지금 초기에 이제 설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료 체험을 이제 30일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후에 무료 시험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부팅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기본적인 설정 부분이 있고요. 자, 예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화면창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약간 어도비 XD와 같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창을 열 수가 있고요. 기존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된 폴더 내용을 보게 되면 1강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안쪽에 이제 예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봅시다. 자, 예제는 베이직 1 언더바 4.jpg를 열고 있고요.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툴 패널의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툴 패널에는 작업에 사용하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1번 내용은 메뉴바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메뉴바 구조는 상단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메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메뉴들이 있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메뉴들이 더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화 상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옵션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옵션 바에는 툴 패널에서 선택한 도구의 옵션 설정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툴 패널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 입력,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공간이 있죠. 불러오거나 새로 만들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오픈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자, 일단 화면이 열리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전 버전에 해당된 것 같고요. 파일을 열게 되면 그러면 작업하는 이런 아트보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열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기능들이 나열이 돼 있죠. 자, 이를 저희는 패널이라고 하죠. 툴 도구와 함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 팔레트입니다. 보통 이제 팔레트라고 하지 않고 패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 종류가 있으며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패널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영역에 펼쳐져 있는 패널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숨겨져 있는 패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패널이 나타나거나 숨겨지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패널들은 지금처럼 펼쳐져 있는 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이제 클릭하겠다 하게 되면 관련된 패널 활성화된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Create New 버튼을 통해서 열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기존에 도큐먼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에 New라는 Ctrl N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새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새 창에는 지금처럼 New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뜨고 있고요. 자, 대화 상자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위도우 하이트, 여기에는 캔버스의 가로 크기와 그리고 세로 높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보통 작업 영역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 자,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선택 상자에서는 단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모니터의 화상 작업일 경우에는 픽셀, 그리고 인쇄물일 경우에는 센티미터 등의 단위를 설정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웹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픽셀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편집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인치나 포인트라는 단위들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단위는 일반적으로 글꼴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저는 여기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전에 리센트와 세이브드, 그리고 포토, 프린트,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앤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기능별로 옵션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웹을 지정하게 되면 픽셀로 지정이 되고요. 자, 프린트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인치 방식이나 아니면 센티미터 방식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리센트는 이전에 썼던 그런 기능들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A4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이름을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예제 1번이라는 이름을 입력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페이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트보드 형식으로 새 창을 열지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아트보드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썼던 그런 방식들인데, 일단 작업창을 아까 전에 캠퍼스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트보드를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설정을 해놨고요.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트보드 1번이라는 기능으로 떴죠. 작업창이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 형식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아트보드를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문서창을 닫는 걸로 할게요. 자, 닫을 때는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옵션이 뜨죠. 자, 닫겠습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Yes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저장하는 기능이 뜨고 있고요. 자, 저는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No라는 기능으로 해서 문서를 닫았고요. 파일의 New 기능을 눌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아트보드를 끄고요. 일반적으로 포토샵 같은 기능에서는 아트보드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캠퍼스를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만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아트보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작업들은 저희가 옵션을 끄고 작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해상도죠. 자, 일반적으로 모니터 이미지는 72 dpi를, 그리고 인쇄물 이미지는 보통 300 dpi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DPI죠. DPI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이거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 작업을 기본적인 포토샵의 예제 진행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를 보통 150을 넘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은 편집이나 아니면 웹 작업에 맞춰서 해상도 변경 작업을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모드라는 게 있죠. 칼라 모드는, 자, 모니터 이미지는 RGB 칼라 모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쇄물 이미지는 CMYK 칼라 모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의 경우에도 이제 파일을 만든 후에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일을 만든 후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지의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칼라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기능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색상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